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43번에서 45번 마지막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작년에도 그 2023년 수능 강의 하면서 시간을 쫓겨가지고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지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수능 강의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주고 답만 체크하고 그러면은 뭐 10분이건 20분이건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주된 그 성적이 보통 이제 중위권이라든지 중하위권 이런 학생들의 이제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강의를 조금이라도 좀 상세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상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거의 한 시간이 울컥하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동영상 강의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투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할애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다 이제 저번에 이제 수학도 마무리했지만 이제 중간 과정은 항상 힘들지만 마무리하고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어떤 그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힘들었었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사실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이제 결심하면서 문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오면서 작년부터는 이제 수능 강의까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오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원 원장으로서 이제 어떤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제 강사로서 어느 학원에 가서는 수학 강사로 또 어느 학원에 가서는 영어 강사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영어도 할 줄 알게 되고 수학도 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좀 힘들긴 하지만 양쪽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까 공부하는 어떤 그 학자로서는 좀 보람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오늘이 이제 12일이죠, 그렇죠?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12일인데 그 다음 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2025년 11월 달에 왔던 수능을 또 이제 하나하나씩 또 분석을 해드릴 텐데 시간에 이제 쫓기지 않도록 이 강의 시간만큼은 계획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강의를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어 복화도 그동안에 이제 중단했던 거 그런 걸 이제 하나 더 같이 병행해 가면서 강의를 좀 하고요. 일본어도 이제 중간에 끊겼었잖아요. 하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끊겼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수능 강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 뭔가 성적 향상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공부 자료로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제
저 나름대로 재능 기부도 하게 되는 거고 또 가르치는 것이 이제 제 소명이고 공부하는 것이 또 제 천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르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세 문제가 겹쳐져 있는데요. 지문도 이제 가장 깁니다.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게 이제 지문도 길지만은 내용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이제 학술적인 그런 이제 지문들이 아니라 소설이라든지 어떤 수필 이런 쪽에 좀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내용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43번 문제 보면은 배열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게 배열한 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순서 매기는 거잖아요. 이제 A 다음에 B, C, D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얘만 B 하나죠, 그렇죠? 얘는 답이 안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C하고 D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C하고 D 읽을 때 B부터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리키는 것이 다른 거. 이건 이제 대명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명사 여기 A 있죠. 이 he가 누구냐? B 있죠. 이 힘은 또 누구냐? he 얘는 또 누구냐? D 이것도 힘이죠. 누구냐? 여기 이번에 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E라고 할 수도 있죠. 얘만 U니까 나머지는 이제 he와 관련된 소유격, 주격, 목적격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내용을 일단 이건 읽어봐야 되니까 44번 이렇게 풀고 45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내용 파악하는 문제잖아요. 일단 한번 읽어는 봅시다. 그레이스는 이 쌍과 씬의 관계를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자, 부러워했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그레이스는 이 싼에게 씬과 둘이서 하이킹할 것을 권했다. 씬의 선글라스가 서랍장 안에 있었다. 이 싼은 혼자서 세탁소에 하이킹 재킷을 찾으러 갔다. 자, 혼자서 갔는지, 둘이서 갔는지, 셋이서 갔는지 이거 한번 보면 되고요. 서랍장 안에 있었는지 체크하고, 부러워했는지 체크하고, 둘이서 하이킹, 셋이서 가는지, 둘이서 가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체크하면 되고. 씬은 하이킹하는 도중 돌에 걸려 넘어졌다. 자, 넘어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거 이제 체킹하면 되겠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지 아니면 뭐 풀에 걸려서 넘어졌을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걷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이제 43번부터 이제 먼저 풀어야 되니까 4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는 이제 고정된 거니까 A부터 먼저 읽고요. Do you remember when Stin used to tell me that I was the best dad in the world? 자, do you remember? 당신 기억해? 이런 얘기죠. 당신 기억나? Stin이 used to tell me. 자, used to tell me는 이제 used to하고 would하고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used to는 이제 좀 이렇게 would보다는 조금 이제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고. 우드는 이제 좀 불규칙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씬이 나에게 말하곤 했을 때 뭐라고 I was the best dad in the world 내가 자 여기서 나는 me를 얘기하는 me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다 가장 멋진 아빠다 라는 것을 씬이 나에게 말했을 때 말하곤 했을 때 기억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 최고예요 하는 것을 이제 뭐 한국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생일 잔치 때도 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과거에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뭐 기념이 될 만한 일이나 또 뭔가 어떤 결정적인 그런 뭐 일들이 있었을 때 주기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기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곤 했었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나에게 말하곤 했었는데 했었을 때 당신 기억나? 이런 얘기예요. 이산 asked his wife Grace. 이사는 그의 와이프인 그레이스에게 물었다. Yes, I do. 알지. 나 기억나. 그런 얘기죠. I always envied your relationship with Sean. She replied. 나는 항상 부러웠어. 당신의 관계가. 누구랑? Sean과의 관계랑. Sean과 당신의 어떤 관계를 부러워해서 She replied. 그녀는 대답했다. 자, 그레이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 이름이니까 와이프죠, 그렇죠? 이사는 이제 아빠가 되겠고, 그렇죠? 아빠, 아버지. 요즘에 이제 아버지 말을 잘 안 쓰죠. 아빠라고 이제 많이 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와이프니까 그레이스는 엄마가 되겠죠, 엄마, 그렇죠? 엄마, 어머니, 그렇죠? 여기는 이제 데드라고 하고 보니까 아들이 아들, 그렇죠? 쓰인 아들, 그렇죠? 남자 이름이야, 쓰인,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세 식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미 내용상 부러워했다고 나왔잖아요. 이산과 쓰인의 관계를 부러워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없으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답을 고를 때는 단순하게 이제 아닌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점검을 할 때 답을 내가 오답을 그런 거 종종 있어요. 나는 분명히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찍었는데 표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5분이나 10분 남겨놓고 답을 제대로 이제 표기했는지 검사할 때 2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3번이라고 체크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면은 항상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래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2번 보고 3번 보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은 봐야 됩니다. 최소한 3번은 봐야 돼요. 경험상 보면 3번 정도 보면 거의 안 틀려요. 근데 한 번 보거나 2번만 보면은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Ethan then shared how things had changed since his own study in middle school. 이사는 그때 share는 이제 공유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줬다는 얘기죠. 이사는 그때 공유를 해줬다. How things 어떻게 일들이 had changed 변해왔는지 since his own study in middle school. 그의 아들인 씬이 middle school 중학교를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를 출발한다는 건 뭡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보통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낳고 뭐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이때까지는 아이들도 아무리 뭐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한테 좀 고분고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학교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도 여기 뭐 중이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우리하고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이 중학교를 시작한 이후로 그러니까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일들이 상황이 여기서 이제 띵기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되겠죠.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공유했다 그런 얘기예요. Grace had no. 자, 여기서는 이제 공유한 거는 지금 과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주 가정법이 아니고 과거 완료 had PP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을 지금 이제 공유한 거니까 과거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레이스는 또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공유한 거에서 과거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쌍이 이제 공유를 막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기를 들려주는데 여기서부터 그레이스부터는 헤드 PP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레이스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It's an open who thinks in to study harder. 그레이스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이산이 open 종종 pushing 씬을 그 아들이죠. 씬을 푸시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티스가 나오면 이제 우리 지각동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원의 법칙.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ing가 나왔는데요. 요건 이제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온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행형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be pushing. B는 이제 생략이 되죠. 그래서 씬을 다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Maybe he isn't that into school right now. 아마도 요건 이제 그 대화체니까 현재로 표현한 거예요. 아마도 그는 그렇게 into school 학교에 그렇지 않을 거야. 않다. Right now 지금 당장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더 하라고 막 다그쳤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인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눈치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희는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쓰인 거죠. C는 학교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당장은 그렇죠? 왜냐 중학교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중학교를 출발한 거니까 중학교를 시작하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3월달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 이제 1학기니까 9월달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아. 그에게 학교에 그렇지 않아. 학교에 그렇지 않다는 건 뭡니까? 학교에 그렇게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있지 않아. 그런 뉘앙스의 말이죠. How about going hiking? 자, how about going hiking? 하이킹 하러 가는 거 어때? Just the two of you. 단지 당신 둘 말이야. 두 사람만. 아들하고 이제 당신하고. 그렇죠? She suggested. 그녀는 제안했다. He agreed. 그는 동의했고, and realizing. 또 ing 나왔죠. 그냥 그런데 그래서로 이제 계속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he realized, he agreed, he realized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ing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어를 또 쓰기 위해서 씌워서. 그는 동의했고 그러면서 깨달았어. 뭐라고? Both A and B. Both A and B. A와 B. His hiking jacket. 그렇죠? 그의 하이킹 하이킹하는 이제 자켓 그리고 씬의 하이킹하는 자켓이 were still at the laundry. 런드리 이제 세탁소죠. 여전히 세탁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he asked his wife. 그의 와이프에게 요청했어. to go 가서 그리고 데모 가지러 with him 그와 함께 즉 남편 자기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은 이제 이산이 되겠죠, 그렇죠? 아빠 그렇죠? 이산. 이거 되면 픽업은 뭡니까? 따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따가지고 올리는 거. 그래서 픽업 하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차에 태우다 이런 말도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 있는 아이들을 따가지고 차 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픽업 하면 이제 따가지고 오다, 가져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댐은 하이킹 재킷가 되겠죠, 그렇죠? 하이킹 재킷.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그레이스는 뭐라고 봅니까? 이산에게 싱가 둘이서 하이킹 할 것을 권했죠, 그렇죠? 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산은 혼자서 세탁소에 하이킹 재킷을 찾으러 갔다. 지금 여기서 이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Pick them up with him. 그와 같이. 자기랑 같이 가자고 그랬죠. 와이프한테, 그렇죠? 혼자는 아니죠. 그럼 얘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4번이라고 감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B는 제껴두고 C하고 D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만 한번 먼저 읽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끝났어요? 세탁소에 가란 말이죠. 그렇죠? go, to go 하는 말이겠죠. 세탁소란 말이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at the laundry가 있는 걸로 봐서 세탁소에 가자는 말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탁소에서 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세탁소에 있는 장면이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어쨌든 C하고 D 앞문장만 읽어볼게요. When did you bring the jacket in? The from at the laundry. 자, laundry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들이 항상 나와요. 연결된 그런 말들끼리는. When did you bring the jacket in? 자, bring in이니까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언제 당신은 재킷을 가져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정원이 at the laundry 세탁소 정원이 ask 물어봤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다음에 D. The weather was perfect. 날씨가 완벽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산 and Sin's set off hiking. 이산하고 Sin은 하이킹을 set off는 이제 어떤 그 set 준비하자. set하고 off 하면 이제 준비한 데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등산 가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이킹하는 장면이. 그러면 C가 답이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4번으로 가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라고 골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B냐 D냐 이거죠. B냐 D냐. 자, 그러면 이제 C라고 일단 가정했으니까 C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산 felt embarrassed. 자, 이산은 당혹감을 느꼈고 at the rate collection. 자, collection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내가 뭔가 이렇게 모집하고 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어떤 장식장 같은 데를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늦은 컬렉션, 컬렉트가 이제 모금하다, 모집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내가 이제 그 재킷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걸 이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맡긴 거를 이제 찾아오는 개념이니까 어떤 모금하는, 수금하는, 모집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늦게 찾아간 거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꼈고 그리고 반원자에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사과했는데 뒤는 뭐가 나와요? 날씨가 완벽했다.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한 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세탁소 Our storage is too full. 우리 그 보관 장소가 너무 꽉 찼어요. 보통 세탁소 가면 그런 얘기 한다고요. 빨리빨리 찾아가라고. 왜? 안 찾아가고 뭐 6개월이고 3개월이고 막 계속 남겨두는 그런 옷들이 많대요. 그래서 찾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그 세탁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세탁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그 다음에 하이킹하는 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제 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B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Ethan and Grace came back home with the jackets and checked if Sin had everything as it needed for hiking. 자, 이산과 그레이스는 ca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왔어요. with the jacket, 재킷을 가지고 오죠. 재킷과 함께 이렇게 한국은 재킷을 가지고 오죠. with라는 것은 어떤 소유, have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도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좋다. and 체크를 했어요. if인지 아닌지, 그렇죠? Sin had everything else. 그밖에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지. He needed for hiking. 하이킹 하는데 필요한, 그렇죠? 다른 것들도 체크해야죠, 그렇죠? 재킷만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을 잠정적으로 이제 답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답을 좀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44번.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봐야죠, 그렇죠? 일단 여기는 이제 히즈가 하나 나왔죠. 그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산이 되겠죠. 이산,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이미 이산으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산이 아닌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C부터 A는 읽었으니까 C부터 B, D 이렇게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탁소 저번에 이제 물어봤고요. Maybe 2 weeks ago. 아마도 2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이에요. 아마도. 이산 replied. 이산은 대답했어요. Then 그러면 그때 Grace quickly reminded him. 그레이스가 급히 기억을 되살려줬어. remind가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Honey, 여보, we actually left them here. 우리 실제로 left them, 그들을 여기에다가 here, left them here, 여기에 놔뒀어. a month ago, 한 달 전에. 2주가 아니고 한 달 전에. 자, 이렇게 이제 그레이스가 얘기하고 있고. 자, D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산이 되겠죠. 이산, 그죠? 이산. 이산. 그렇죠? 이산. 그때 이제 정원이 the clock went into the storage area to look for the clothes. 정원이 went into, go into the storage area죠. storage는 이제 보관, area는 이제 구역, 장소 이렇게 되죠. 보관 장소로 들어가서 토부정사 나왔죠. 그런데 그리고 look for the clothes, 옷을 찾았다 그런 얘기죠. 옷을 찾기 위해서 보관 장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점원은 들어가서 스토리지 에어리어 보관 장소로 들어가서 옷들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마침내 he returned with jackets.
재킷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돌아왔는데 재킷을 가지고였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전치사를 항상 동사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됩니다. And 그리고 hand them. 자, hand는 이제 건네주는 거죠. 그들, 저한테 이제 그 재킷이 되겠죠. To 이산에게 건네주었다. The clerk politely said. 클럭은 예의 바르게 점잖게 그렇죠? said 말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But I'm sorry, but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의미죠. 합니다만 please correct your items. 아이템은 이제 어떤 품목들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뭐 세탁물이 되겠죠. 당신의 어떤 품목들을 correct 갖고 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Early next time. 다음에는 좀 더 일찍, 그렇죠? Our sorry is full. 우리 보관 장소가 too full, 너무 꽉 찼습니다. 이상 felt embarrassed.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뭐야? 좀 당혹감을 느꼈다는 거죠. For the late collection, 그렇죠? 늦게 찾아가는 그 세탁물 때문에 and apologize,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collection이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장신구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어떤 귀중품 이런 것들만 이제 컬렉션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그 컬렉트 우리가 이제 물건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탁소에서 이렇게 물건을 수거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의미의 이제 컬렉트가 되고 명사로 쓰이면 컬렉션이 되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D까지 일단 했고요. 내용상 한번 봅시다. 일단 두 사람이 갔으니까 4번이 답이 확실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5번은 이제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다시 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찾았다는 거고, 하이킹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 그 밖의 것들, 그렇죠? anything, everything else 하면 이제 그 밖의 것들, 그렇죠? 그 밖에가 이제 else예요, 그렇죠? Luckily, Alice's drawers, they found his hat, shoes, sunglasses, and hiking sticks. 자, luckily. 자, lucky. 우리가 이제 행운에 하면 lucky라고 하죠. 그 lucky에서 Y가 이제 I로 바뀌면서 LY가 오는데, 이거 발음할 때는 조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꼬임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luckily. 기본적으로 하면 lucky니까 luckily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 빨리 발음하다 보면 luckily가 됩니다. luckily. 그래서, 킬리. luckily.가 아니고 luckily 이렇게도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이제 같이 이용하시면 되고, 자, 운 좋게도 다행히도 in his drawer는 이제 서랍이죠. 서랍 속에서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어. his hat 이 모자와 shoes 신발 선글라스하고 and hiking sticks 하이킹하는 이제 그 지팡이 있죠. 스틱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책상 서랍이 아니라 이제 옷장 같은 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했다는 거고, 자, 씬의 선글라스가 서랍장 안에 있었다, 맞죠, 그렇죠? 3번 서랍장 그렇죠?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세탁소에 하이킹 쉐이크를 찾으러 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그렇죠? 둘이서 간 거죠, 그렇죠? When Sin returned from school, Sin이 학교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산 softly said. 자, 이산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Sin아,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 날 하이킹하러 가자. Just the two of us. 단지 우리 둘만. Though Sin thanked him for the suggestion. 자, thank A for B. for는 이제 뭐뭐 어떤 원인이 이유가 되겠죠. thank you 대신에 thank him이라고 쓴 거예요. C는 그에게 고마워했고 for the suggestion 그런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는 뭡니까?
요것도 이산이 맞죠? 아들이 이제 감사하는 대상은 이산이죠, 그렇죠? 아빠, 그렇죠? 그럼 일단은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닌 거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He said, 그럼 말했어요. 뭐라고? He had to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야 한다고. Grace stepped in.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step 하면 이제 그 걷다라는 뜻인데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니까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엄마가 거들었어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끼어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억양이 좀 그렇죠, 뉘앙스가. 자, 엄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봐도 되고요. You know, 너 알다시피 말이야. When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 날씨가 will be the best, 가장 좋다. Of the year, 1년 중, 그죠? 그 해, 1년 중,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Why not enjoy it? 자, 왜 그것을 즐기려 하지 않느냐? 즐겨라, 그런 얘기죠. After more months hesitation, he agreed. 자, after more months hesitation. 자, moment는 어떤 그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잠시의 hesitation, 머뭇거림이죠. 주저거림. 자, 잠시의 어떤 머뭇거림 후에 he agreed, 그는 동의했다, 가겠다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he는 sin이 되겠죠, 그렇죠? sin, 아들,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sin이죠. 5번 뭐 2는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넘어와서 하이킹하는 장면이에요. The weather was perfect. 날씨가 완벽했고, 이사는 seen set of hiking. 하이킹을 출발했다. Along the valley. 계곡을 따라서. By Acorn Mountain. 그죠? 이건 이제 고유명사니까 Acorn Mountain. Acorn Mountain. Acorn. Acan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Acan. Acan Mountain. Acan이는 Acan 산에서 Acan 산 by 산 옆에 있는, 그렇죠? 산 옆에 있는 그 계곡을 따라서, 그렇죠? They worked in silence. 그들은 침묵 속에 걸었고, 그렇죠? 말없이 이제 걸었다는 얘기예요. Until sin fell over. 자, fell이 이제 넘어뜨리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폴에 넘어지다의 과거형이에요. 넘어지다의 과거형. 그러니까 넘어졌다. fell over or rock. rock은 이제 바위인데 어가 붙으면 이제 그 돌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돌 위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홀 오버니까 걸려 넘어지기 전까지 침묵 속에서 걸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보라 그랬죠. 그들은 침묵 속에서 걸었고, 그리고 스티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럼 뭡니까? 침묵 속에서 걸은 게 먼저고 돌뿌리에 넘어진 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 뭐예요? 돌뿌리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침묵 속에 걸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시간 파악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인지, 그렇죠? 그들은 침묵 속에 걸었고, 그리고 나서 C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twisted ankle. 자, 트위스트가 이제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 발목이 접힌 거죠, 그렇죠? 발목이 삔 거예요. 그래서 twisted ankle, 발목을 삐었다. realizing, 또 realizing 나오죠. He couldn't walk. 그가 걸을 수 없음을 알고, 이산 carried his son down. 이산은 캐리인데 캐리가 나르는 거잖아요. 날랐어. 그의 아들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등산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제 다시 내려와야죠. on his back. 그의 등 위에. 그의 등 위에 그의 아들을 이제 업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그의 아들을 아래로 데려갔다. 운반했다 하면 이제 물건을 운반한 거니까 그의 아들을 아래로 데려갔다. 그의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그 전치사지만은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는 그의 아들을 아래로 데려갔고 그의 그 등에 엎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He felt Saint heartbeat. 그는 그 씬의 heartbeat 심장 박동이죠. 심장 박동을 느꼈고 something he hadn't felt. 그가 느끼지 못해왔던 과거에는 느끼지 못해왔던 것 그게 이제 since Sin was a baby. Sin이 아기였을 때 이후로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 때는 많이 업어주고 그렇죠? 자장가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예뻐하고 귀여워해 주는데 점점 커가면서 말을 잘 안 듣고 땡깡 부리고 또 사춘기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잠시나마 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뭐 어쩌고 이런저런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 등산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이제 등에 업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그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씬의 심장 박동을 느꼈고 그 어떤 것 그가 느끼지 못했던 아기였을 때 그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제 아이를 이제 안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서든이 갑자기 씬 said 씬이 말했어. Dad, 아빠, I'm sorry 미안해요. At some point, 자 어떤 지점에서 I started to become afraid of disappointing you. 자, I started 시작했어요. become afraid of. 자, be afraid of 하면 이제 뭐뭐를 두려워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become이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disappointing you. 아빠를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실망시킬까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you는 이산이 되겠죠. 이산, 그렇죠? 이산. But 그러나 you are still the best dad.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최고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그 동안에는 아빠랑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이렇게 만져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감정의 벽이 생기는 건데 한번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등산 가면서 업어주니까 아들도 이제 그 아빠의 그 등에 흐르는 그 땀과 또 아빠의 어떤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 여전히 최고의 아빠예요. 자기도 이제 항상 어렸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멋진 아빠다 이런 걸 자꾸 느껴왔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런 이제 감정의 그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이제 숨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빠 고마워요, 최고의 아빠예요 이렇게. energized. 자, energized가 이제 에너지를 불어넣다, 힘을 불어넣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PP 형태로 쓰였죠. PP 형태로 쓰여다가 뭐예요? 힘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힘을 받아서 he felt no weight. 그는 어떤 무게도 느낄 수 없었다. 그렇죠? 힘을 받으니까 어때요? 중학생 애를 업었지만은 하나도 안 무겁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On his back, 그의 등 위에서. 그리고 in reply. 자, 글자 조그맣게 써도 죄송합니다. 공간이 이제 좁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 프린트된 그런 자료로 같이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And reply. 대답했어요. You are the best son. 너는 최고의 아들이야. No matter what. 무엇이든 간에. 자, 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넌 어쨌든 내 아들이고 내 최고의 아들이야.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잘 살게 되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이제 뭐 등산이라든지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동료애를 느끼고 어떤 동지애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좀 더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조금 달라지는 얘기긴 한데 군대에 가 있으면은 특히 이제 이 같은 훈련병 시절은 동기잖아요, 동기. 근데 이제 자대 배치 받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동기처럼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훈련소에서는 이제 다 같은 동기잖아요, 그렇죠? 동기다 보니까 서로 그 훈련 받는 동안에 같은 고생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관계가 서먹서먹했었다면은 훈련 받고 그러면 서로 이제 어려운 그 과정들을 같이 겪으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동료애가 생기고 동지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끈끈한 이제 우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교류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갈등이 다시 이제 아이 시대 아이였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렇죠? 문제 없는 집안은 없어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조차도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 먹었을 때 또 틀려지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과의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많은 것처럼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그런 이제 어떤 행복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졌을지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감정으로 가족 관계를 회복하면은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붙어볼까요? 일단은 44번은 이제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이건 2번이 맞는 거죠. 자, C인 서울업장이 있었죠. C는 하이킹하는 도중 돌에 걸려 넘어졌어. 자, 돌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이거 보면 그렇죠? 어디 나오네요. fell over rock. 락이 이제 바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가 붙었다는 건 뭐냐? 돌멩이 하나. 락은 이제 어떤 물질 명사로서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를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위가 아니고 돌이라는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변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명사처럼 해가지고 어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가 붙었기 때문에 저건 돌멩이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서 넘어진 거니까 돌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도 아니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많지만 오히려 이해는 더 빠르죠, 그렇죠? 소설이라든지 수필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독해가 되는 이제 그런 항목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영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영어는 보면 이게 그 대학 교수들이 이제 출제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입장에서의 어떤 그 방향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독해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속성상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이제 누구나 다 뭐 학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장 들어가거나 이렇게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가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삶을 사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영어가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의 영어로만 가르치면은 그 시간에 이제 더 어려운 단어들을 이제 독해하는 그 시간에 좀 쉬운 내용을 계속 반복을 시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 거죠. 진짜 공부하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과정 자체를 조금 달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살다 보면은 아이들마다 수준 차가 다 있고요. 또 능력 차도 다 있어요. 그거는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제 능력의 어떤 속성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기 잘하는 애가 있고, 또 야구 잘하는 애가 있고, 축구 잘하는 애가 있고, 또 춤추는 거 잘하는 애가 있고, 웃기는 거 잘하는 애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다 어떤 공부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그 대학 교수나 이제 대야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영어 포기하는 거죠. 근데 영어를 포기를 왜 해요? 이런 쉬운 정도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은 오히려 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진짜 해외 이렇게 뭐 많이 나가는 상황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도 수준만 이제 되면 어떤 교육의 공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저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국민학교 예전에 그럴 때는 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구구단도 외우고 또 1학년 때는 이제 한글 받아쓰기 그런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학교 교육이 좀 이렇게 공교육이 많이 무너진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사교육이 많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어떤 그 이 교육 과정을 너무 좀 이렇게 어렵게 갖고 가요. 어렵게 갖고 가니까 특히 지금 저 이 영어 강의하고 수학 강의하는 거 강의를 제가 길게 하면 막 1시간 남짓 하잖아요. 한 문제 갖고. 한 문제 갖고 1시간 정도 풀 정도면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쉬운 문제라면 어떤 게 쉬운 문제냐면은 강의할 것도 없는 게 쉬운 거예요. 그냥 공식만 딱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그런 건 강의를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5분 남짓이에요. 1분이나 5분.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쉬운 거고 공부를 이제 한 중간 정도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목표로 한다면은 강의를 제가 하더라도 한 5분에서 5분 내외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교육의 어떤 주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이제 어떤 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좀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꼭 1등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송할 만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만큼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너 점수 이거밖에 안 되니까 대학 못 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보다는 너는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이런 쪽으로 좀 과정을 좀 선택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그 대학교처럼 학점제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요. 자기가 굳이 어려워하는 걸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물론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공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쉬운 거 한다고 해서 전부 더 많이 주고 또 어려운 거 한다고 해서 전부 작게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어떤 불공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대학하고 또 연결되면은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이 공부를 못하거나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도 특히 이제 영어만큼은 기본적인 회화라든지 또 기본적인 영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45분까지 완료를 지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이제 제가 좀 계획을 좀 수능 그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띄엄띄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어쨌든 이제 공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계속 하는 한 또 저희 학원의 또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최소한 한 9월, 10월 그 전에는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수능 강의만 하면 너무 좀 이제 내용이 좀 빡빡하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 보카라든지 또 제가 일본어를 좀 하니까 일본어도 좀 같이 좀 병행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교육 과정들 있잖아요. 뭐 강의할 내용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학원은 이제 영수 전문 학원이지만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다른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또 역사라든지 사회 과목, 뭐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그냥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좀 풍성하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만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강의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하루 지나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여러분들 아무튼 각자 목표하는 그런 이제 점수를 얻으시길 바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객관식이니까 못 푸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제가 전에 그 나머지 그 못 푼 문항들을 찍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최소한 어떻게든지 더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아무튼 수능 잘 보시고 저는 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